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제목입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신규 상장주 매매법 제 2탄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첫 번째 강의 드렸을 때는 신규 상장주라는 거에 대해서 무턱대고 공포감을 가지시는 분들과 아예 그냥 이거에 대해 매매하는 방법 자체를 몰라가지고 그냥 막 급등하는 거 따라잡아가지고 거기서 막 큰 손해를 보시는 분들께 제가 정말 몇 점을 소개해드렸죠. 그래서 그 강의 내용을 보고 매매를 하셔도 좋아요. 왜 제가 이걸 들고 왔냐면은 내일 또 상장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셔도 되지만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거기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강의에서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우리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봤을 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내용으로 준비했으니까 알찬 시간 하고 마무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준비된 화면부터 한번 보시죠. 자, 오늘 신규 상장도 많이 올라갔는데 참 이거 어떻게 매매해야 될까? 자, 제가 전략들을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뭐 적는다기보다는 그냥 귀로 들으시면서 이해만 하시면 돼요. 아, 편안하게 이런 거구나. 그것만 아시면 되겠는데, 자, 일단 화면을 보면 신규 상장주가 오늘 많이 올라갔는데 오늘 같은 하락장에 정치인 관련주도 다 빠지고 남북경협주도 다 빠지고 바이오 제약도 다 빠졌고 뭐 올라가는 게 없는 날이었는데 얘네들만 올라갔단 말이죠. 왜 올라갔을까? 그 누구도 설명을 해주지 못합니다. 매매해본 경험이 많이 없으실 테니까. 근데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신규 상장주는요. 일단 오늘처럼 좀 불확실성이 큰 장에서 좀 수혜를 많이 보는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시장은 정말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정말 안개가 너무 뿌옇게 막 껴가지고 1m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제 밤에 원래 예정돼 있었던 영국에서의 브렉시트 투표가 연기가 됐죠. 지금 뭐 아까 나온 뉴스 보니까 1월 20일 이전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악재가 하나 일단락이 되고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냥 흐지부지 미뤄져 버리니까 찜찜한 거 가지고 이제 장 출발한 상태죠. 거기다가 올해 지금 연내 답방이 예정돼 있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죠? 뭐 지금까지 약속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할 것이다라는 청와대의 발표만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조급하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다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북미 정상 일정, 정상회담 일정 그런 것들. 너무나 지금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차라리 악재가 나와버리는 것이 훨씬 좋다고요.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우리 투자하는 데 있어서 악재보다 더 안 좋은 거예요. 뭐가 될지 모른다는 것은. 그래서 지금처럼 그런 악재들이 많이 있는 장에서는 오히려 외국인들과 기관 같은 좀 메이저 수급들이 굉장히 쉬는 시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이 사는 종목 몇 개 없잖아요. 그죠? 그런 장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오히려 대한투자, 기존에 상장해 있던 주식들에 실망한 많은 분들이 내가 이거 매매해봤는데 여기서 손해 많이 봤어. 저거 갖다가 많이 손해봤어.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새로운 거, 아예 뉴페이스. 그래, 이 종목은 상장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신선한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그런 종목들로 이동하는 자금들이 꽤나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저는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장중에 막 20% 급등 나오고 27%씩 급등 나오는데 왜 올라가는지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금의 이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주식은 사고 싶지만 뭘 사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에 한번 볼게요. 요거는 제가 지난 10월 이후로 차트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이거 키우려고 그랬는데 하나만에 밀어넣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뭐 잘 안 보셔도 되고요. 제가 10월 1일부터 오늘 12월 11일이죠. 약 한 2달 정도, 1달 반 정도 이렇게 쭉 보면서 신규 상장했던 주식들을 다 모아봤어요. 제가 이거 강의 드리기 위해서 뭐 잘 가는 거 한두 개 가져와서 강의 드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모든 샘플을 가지고 분석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10월 이후에 상장했던 주식들을 전부 분석을 해보니까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이 상장이 됐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재밌는 사실들도 알 수 있었어요. 뭐 한 가지만 좀 보자면은 종목이 상장이 되고 나서 시가 첫날 있죠. 첫날 시가가 결정되고 나서 한 번도 올라가지 못하고 빠졌던 종목은 딱 한 종목밖에 없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매매했을 때는 이게 말이 돼 그러겠지만은 상장한 첫날에 바로
빠지는 경우보다는 한 번 정도는 올라갔다 빠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 뭐 그런 걸 알 수 있었고요. 또 상장했던 주식들의 대부분은 첫날에 고가를 기록하고 밀리는 흐름들이 많이 봤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어요. 그 이외에도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뭐 공모가 대비해서 시초가가 얼마에 상정되는 종목들이 잘 가는지 뭐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요거는 제가 이따가 야간 공개 방송에서 조금 더 확대된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볼게요. 그만큼 제가 준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아까 전에 이제 봤던 그런 신규 상장주에 대한 내용들에다가 조금 한 가지 더 추가를 말씀드리자면, 우리 주식을 사기 전에 기준 가격이 있어요. 기준이 되는 가격들이 있을 텐데, 그게 이제 바로 저는 이제 공모가라는 개념으로 공모가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죠. 이거는 지난번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해가 팍 되실 거예요. 그래서 공모가라는 뭐냐? 바로 매물대 혹은 매매 기준 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고, 10월 이후에 상장했던 신규 상장주들은 공모가 대비 상승률이 70%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신규 상장 이 시장이 굉장히 뜨거운 거고 많이 활발해지는 거고요. 상장된 이후에 시초가 대비 상승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98%의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가라는 것은 상장 전 투자자들의 평균 단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보다 비싸게 사지 않아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략들을 잡고 가면은 주식을 매매하기가 좀 쉽죠. 그러니까 가이드라인 없이 그냥 무슨 종목 뭐 좋대, 이거 무슨 뭐 바이오 주니까 좋대, 이거 뭐 중국 소비 주니까 간대,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만 듣고서 투자하셨던 분들은 이런 이제 전략적인 매매라는 게 좀 안 와닿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요거 끝나고 나서 이따 종목 진단 해드리겠지만, 제가 전략 드릴 때 제가 다른 전문가들과 다른 게 뭐죠? 보통 일반 종목 진단을 해드릴 때 어떤 얘기 드려요? 이거는 가져가세요. 아, 네. 이거는 파세요. 아, 네. 여러분들 반문 안 하시죠? 왜 그렇게 됩니까? 라고 질문해 보신 적 아무도 없으시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지 않는 것까지도 알려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많이 알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그냥 갈 거냐 안 갈 거냐 그것만 말해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언젠가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주식에 좀 더 흥미가 많이 생기시면은 왜?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게 될 거고, 그거에 답변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이 주식에 대한 걸 많이 알고 있구나 라는 걸 아시게 될 때가 언젠가 올 것 같아서 저는 최대한 디테일한 걸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매수할 때도 이런 전략들을 갖고 매매하는 거, 종목 진단 해드릴 때도 단순히 저는 이거 가니까 가져가세요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종목 진단이 아니라, 이 종목은 몇 날 며칠까지 얼마 이상 가지 않으면 힘이 없는 거니까 얼마큼 팔아라. 그리고 이 종목은 좋은 종목이니까 빠지더라도 한번 저점에서 물타기해서 가져가 봐라. 또 어떤 종목은 지금 당장 정리를 해가지고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전략들, 다양한 종목마다 사연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맞춤형 전략들이 필요해요. 살 때도 이렇게 고민하는 것처럼 분석도 마찬가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여러분들 잠시 후에 제가 종목 진단도 할 테니까 여기 하단에 나오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 주시기 바라겠고, 여러분들 제가 종목을 많이 봐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먼저 보내주시는 분들 거부터 제가 진단하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신규 상장주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자 주시는 동안에 이 강의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신규 상장주 우리가 준비하고 매매하면 더 잘할 수 있어요. 단순히 내일 무슨 종목 있으니까 사세요라고 하는 거는 정말 무책임한 리딩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 보시죠. 세 번째는요, 신규 상장주가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이유가 종목들의 성격을 한번 보면은 이게 또 그 매력이 있어요. 종목들이. 만약에 지금 뭐 금융주라든지 아니면 뭐가 있죠? 뭐 되게 재미없는 종목들이 상장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최근에 상장했던 주식 중에 제일 재미없었던 주식 중에 하나가 그 보조 배터리 관련된 주식이 하나 있었는데,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재료가 너무 약하니까. 근데 제가 분석을 좀 해봤거든요. 10월 이후에 상장됐던 주식은요,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기업이 총 11개가 상장이 됐고요. 그 이외에도 수소차, 게임 관련주, 로봇 관련주, 자동차주, 중국 소비주 같은 것들이 상장을 해가지고 각각 보면 재밌는 테마들이잖아요. 최근에 수소차 강하죠? 로봇, 중국 이런 것들. 굉장히 강한 테마들이 많이 상장이 돼서 이번에 앞으로 상장되는 종목들도 일단은 보시면 좋은 애들이에요. 좋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아직 상장이 되지 않았지만 올해 12월 말까지 준비되어 있는 종목이 현재로서는 9개예요. 늘어날 수도 있어요. 현재는 9개인데 그 9개 종목들의 리스트를 보면은 헬스케어주가 총 4종목이 있습니다. 이거 좀 약간 입질 좀 오죠? 헬스케어가 총 4종목, 그리고 2차 전지주가 하나입니다. 요즘에 2차 전지주 많이 빠지지만 글쎄요, 이 종목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IoT, 사물인터넷 관련된 주식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폴더블폰 관련주가 또 하나가 상장이 되고, 마지막으로 특수효과, 비주얼 FX 관련된 종목으로 한 종목이 또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 이제 이 막강한 재료들이 있는, 또 테마가 있는, 사연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들을 우리 대박스쿨 방송에서 하나하나씩 그 일정 나올 때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들이 좋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일정이 요래요. 내일 하나 있죠. 모레 하나 있죠. 그 다음에 금요일에 2개 있죠. 다음 주도 수, 목, 금 하나씩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마스 전날에 하나 있고, 또 이제 마지막 27일 날 또 한 종목이 상장이 되는데, 업종은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한 업종들이 상장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 기업들을 저는 잘 연구를 해보면은 지금 우리 청자분들이 물려 계시는 그런 일반 주식들보다 조금 더 탄력적인 주식을 매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내일 상장되는 종목, 여기 이노메트리라는 종목과 내일 모레 상장 예정인 종목인 뉴트리라는 종목 2개를 간단하게 제가 포커스만 잡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 다음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제 12월 12일 날 내일이죠. 내일 상장된 종목인데, 이노메트리 딱 봐서는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이름만 봐서는 이게 뭐지? 할 수 있는데 중요한 이 재료만 보시면 돼요. 뭐 하는 회사냐면은 2차 전지 검사 장비 제조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전기차 2차 전지 만드는 회사들이 이 회사의 제품들을 활용할 수 있고 이미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신규주 매매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바로 공모가. 우리가 공모가를 알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말 많이 강조를 드렸어요. 공모가라는 거는 주식이 상장되기 이전에 주식을 갖고 있던 투자자들의 평단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보다 싸게 사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모가에 대해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 공모가는 26,000원이 현재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만약에 주가가 26,000원 위에서 출발을 한다고 했을 때 무턱대고 따라잡으면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가격이 26,000원 아래에 왔을 때 내가 또 어떤 포지션을 잡아서 투자를 들어간다고 하면은 남들보다 좀 유리한 포지션에서 매매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000원 공모가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내용으로 좀 보게 되면 이게 좀 어마어마합니다. 중국의 우리 전기차 하면은 전기차 1등 기업이라고 하는 비아디라는 기업이 있어요. 영문자로 BYD라고 쓰는데 이 비아디가 주요 고객사로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어떤 그런 재료들은 일단 괜찮은 회사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포커스를 볼 만한 부분이 최대 주주가 상장사예요. 상장사가 있고요. 넥스트아이라는 기업이 최대 주주로 있습니다. 지분을 50% 이상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요거는 만약인데 최근에 우리 남아산업이라는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면서 최대 주주였던 남아토건의 주가가 같이 올라갔던 적이 있었어요. 서로 이제 매칭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이번에도 만약에 이노메트리가 강세를 보인다고 하면은 바닥에 있는 저 회사 넥스트아이라는 회사 역시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미 조금 움직이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급등을 하게 된다면 지분 가치로 인해서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들이 포인트가 되겠고, 그래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분 가치를 통해서 넥스트아이, 뭐 저거를 매매하는 방법도 있겠고, 혹은 공모가 보고서 이해해서 매매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노메트리에 대한 소개를 드렸고요. 매매법은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릴게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일 하루를 보내고 나면은 그 다음날 목요일장에는 뉴트리가 상장이 됩니다. 뭐 뉴트리 뭐뭐뭐 이런 종목들은 상장이 돼 있지만 딱 그냥 뉴트리예요. 세 글자. 그래서 이 회사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홈쇼핑에서 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 식품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요즘에 홈쇼핑 또
저도 또 열심히 매출을 올려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관심이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 시장에서는 그렇게 막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거나 막 열광하는, 거의 뭐 표현하자면 거의 그냥 눈이 뒤집혀서 매수를 하게 되는 그런 테마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냉정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고요. 주요 판매 아이템은 콜라겐을 이용한 그런 상품들이 된다고 하고, 건강기능식품 시장이나 홈쇼핑 매출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에 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내년에 이 회사가 그 우리나라하고 이제 일본에 진출한다는 소식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진출에 대한 그런 좋은 소식들 보실 수 있겠고, 참고할 만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GS 홈쇼핑 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는데, GS 홈쇼핑이 이 회사의 우선주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번 우선주 강의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선주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일부 지분에 투자하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백그라운드 대기업이 있고 앞에 상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매매하는데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좀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회사가 상장 이전에 우리 이제 그 공모가 정해지기 전에 이제 청약을 받아요. 주택 청약 받는 것처럼 이 회사 주식 살 사람들 모여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막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쟁률이나 이런 걸 따져가지고 배정을 해줍니다. 너는 몇 주, 너는 몇 주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거의 지금 수치로 보게 되면은 0.19 대 1이면은 이거는 거의 존재감 자체가 거의 먼지 수준이었다는 얘기예요. 최근에 좀 굉장히 뜨거웠던 종목들은요, 경쟁률이 거의 800 대 1, 900 대 1 그랬었는데 오히려 이 회사는 경쟁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분석을 해보니까요,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이 있었는데, 오히려 상장 이전에 장외 시장에서 너무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종목들은 상장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관심을 많이 받지 않았던 종목인 만큼 상장 이후에 나오는 물량의 그 성질이 덜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경쟁이 뜨겁지 않았던 종목일수록 더 잘 간다는 걸 제가 또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경쟁이 치열한 종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도 상장된 주식이 2개가 자동차주였는데 세상에 요즘에 누가 자동차주를 봅니까? 그죠? 누가 요즘에 자동차주를 사요? 들어가면 빠지기만 하는데 전기차, 수소차, 2차 전지, 거기다 완성차, 현대차, 기아차 똑같죠? 지금은 고생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동차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이직들이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지난주 상장했던 에코캡 상장하자마자 상한가, 오늘도 급등했죠? 거기다가 대유 AP 이 회사 상장하자마자 상한가, 오늘도 급등하는 거 보셨죠? 이거예요. 오히려 투자자들이 관심이 없는 쪽에 오히려 대박의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주요 매매법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공모가 이하로 내려왔을 때가 매수 타이밍이고, 공모가를 매매를 못했을 경우에는 저점을 보고서 분봉상의 어떤 타점을 찾아서 공략을 해라라는 전략들을 드렸어요. 그때 공개방송 오신 분들은 제가 그때 약간의 방송사고가 있어가지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설명드렸던 그 강의 내용들이 괜찮기는 한데, 우리가 이제 차트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해석하기 되게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이게 진짜 그 패턴이 맞나? 가는가 못 가는가 이렇게 고민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까 전에 업그레이드된 내용을 가지고 왔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신규 상장주를 매매했을 때 초반에 이제 장 초반에 빠르게 단타하는 거야 뭐 효과를 빠르신 분들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들 말고 처음에 상장된 이후에 주가가 보통 첫날에 급락을 많이 합니다. 그죠? 급락한 다음에 이 반등 나오는 힘이 의외로 좀 세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일단 화면부터 한번 볼게요. 이거는 오늘장에 급등 나왔던 종목들입니다. 오늘 급등했던 종목들을 보니까 첫 번째로 여기 대유 AP라는 종목인데, 이거 지난주 상장했던 종목이죠. 금요일에 상장 상한가 가고 그 다음에 밀렸다가 오늘 또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 20%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대유 AP를 보니까 야, 이게 첫날에 물론 매매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튿날 다음날에 공략할 수 있는 구간들이
반드시 나오더라고요. 항상 보니까.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시간이 흘러가고 상장되고 나서 시간이 뭐 2주, 3주, 뭐 한 달 지나가면은 차트도 만들어지고 패턴도 나오게 되고 보조지표도 나오게 되니까 매매하기가 되게 쉬워요. 근데 처음에 상장되고 나서 며칠 안 됐을 때는 이게 되게 혼란스럽거든요. 차트도 안 그려져 있지, 패턴도 모르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공모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좀 해결할 만한 내용들을 고민해 보다가 그래, 이걸 한번 지표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제가 즐겨 사용하던 지표 중에 하나를 접목을 한번 시켜봤어요. 분봉 차트에 대입을 한번 해보니까 아, 저 자리에서 공략하면 되겠구나.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저 차트에다가 화살표를 이렇게 띄워놓는 방법이 있는데 특정 요건이 완성이 됐을 때 차트에서 화살표가 나오게 되는 거고 우리는 그 화살표를 보고 매매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난번 강의보다 되게 쉬워졌죠. 난이도가 이만큼이었다가 이만큼으로 떨어졌어요. 이제 눈에 보이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다만 저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가동이 되고 어떠한 원리가 숨겨져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게 오늘 공개 방송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앞으로 신규 상장주뿐만이 아니라 어떤 종목을 봤을 때 특별히 이거는 근데 신규 상장주에 맞게 된 그런 기법이지만 저런 자리들을 우리가 노릴 수 있다면 지금 물려 계신 종목들 말고 딴 거 살려고 해도 사실 재미가 많이 없잖아요. 자금들이 다 저기가 있는데 돈이 많은 데서 매매해야 수익이 더 잘 나지 움직이지 않는 곳들. 이거 값어치가 좋은 회사니까 가치 있는 회사니까 지금 뭐 6개월 1년 투자하면 수익이 난다. 이거 솔직히 뭐 의미 있습니까? 당장 우리 연말에 종목들 널뛰기 하는데 거기에서 수익도 낼 수 있는데 그죠? 그래서 지금은 너무 이렇게 움츠러드실 때가 아니라 오히려 어느 정도는 공격적인 투자도 지금은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충분한 전략이 있었을 경우 그리고 충분한 매매 도움을 주는 저런 도구들이 있을 때는 해보셔도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